네, 그럼 청와대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연설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연설에서 경제 회복이 가장 강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 정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경제 위기라면 외환위기나 금융 위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는 이러한 앞선 경제 위기들과 원인부터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법도 다르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이 부실 기업이나 시장 자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같은 처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번엔 철저히 외부 요인인 이 감염병이 원인입니다. 감염병이 시장이 돌아가는 걸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줄여서 경제 활동까지 위축시키면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한 거겠군요. 근데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한 일입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최종 지향점은 될 수 있지만 당장 실현하긴 힘들다는 게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입니다. 네. 직장 가입자들은 사용자가 이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또 자영업자들이 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네. 만약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한다면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지금은 시작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겠습니다. 네, 지금도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정도인 1,350만 명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당장은 지금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처럼 모든 취업자가 가입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잡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럼 고용보험이 1차 안전망이면 국민취업제도가 2차 안전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고용보험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이 취업 상담, 또 직업 훈련, 일자리 소개 등을 해주는가 동시에 실업 수당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이 2차 안전망이라고 말한 국민 취업제도입니다. 네.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 사람들에게 이번에 한시적으로나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석 달 동안 50만 원씩 주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이제 한국판 뉴딜, 이 부분이 그런 내용에 관련된 거겠죠?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비대면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이미 ICT와 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이 두 분야에서 찾겠다고 한 겁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려면은 이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벌려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한편 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 마느냐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